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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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 찍어보는 변론 대결인데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현수 대표님과 함께 또 박선아 대표님, 배지선 대표님과 함께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석 변호사입니다. 웃었어. 최근 나무늘변 채널 너무 자주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곧 변호사는 선하다라는 채널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행 규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현재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로지 비방만을 위한 경우라면 처벌하고 있죠. 저는 현행 제도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 당연히 반대 입장이죠. 근데 앞에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헌재에서 결정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명분과 실리가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니까 실리가 먼저 제 내면에 자리 잡고 있겠죠. 명예훼손죄가 비범죄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후배들이 새로 개업을 했을 때 이 사건으로 좀 어떻게 좀 수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야 이제 이런 사건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한동안 제가 이제 개업했을 때 이게 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 유형이거든요. 그걸 굳이 없앨 필요는 일단 없다. 이게 제 실리인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명분을 이야기하자면 위하효과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비록 이제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가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무죄라고 믿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정말 자신의 어떤 진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이게 범죄가 아니라서 막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폐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는 저도 반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좀 현 제도에 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이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공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그 명목 하에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제재가 형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데, 형벌 이외에도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워낙 좀 논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치열하게 다퉜기 때문에 반대쪽 입장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메소드 연기 잘 해가지고 한번 반대를 연기해 보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이 나왔고 논문도 많이 있는 사건이고요. 특히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특히 이 표현의 자유, 어떤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범죄로서 다루는 것이 좀 부적합하다라는 유엔의 인권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의 어떤 논거를 강화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변호사가 자기의 의견과 똑같은 의뢰인만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어필해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폐지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일반적인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한쪽이 법익을 침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양쪽에서 이제 한쪽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사생활의 비밀이 문제되는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측의 논의 모두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 입장이 된다고 하면 반대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준비되셨나요? 네. 열어주세요. 네? 제한 시간 있습니다. 푸세요. 가방 빨리 풀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해야 돼요? 제발. 제발. 정답 2번. 2번?
정답. 어. 총 1분 1초 걸리셨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수능 법과 정치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아직 보면 안 되죠. 시작.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검사를 해야죠. 1번이죠. 축하드리는데요.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1번이어서 바로 알았는데 그래서 2, 3, 4, 5가 틀린 거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13초 걸리셨습니다. 네, 뭐 저는 수능을 안 봐서 그 부분 좀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으로 푸세요, 눈으로. 준비. 저 3점짜리예요. 왜 이렇게 길어? 큰일 났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유형인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이것은 못 풀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능에?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길어요. 포기. 포기. 네. 역시 이런 그림 나와야 돼. 한 번. 너무 어려워. 이런 그림 나와야 돼. 봐봐. 다 맞춰도 재미없어. 너무 길어, 그리고. 보고 볼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바로 포기해도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저는 또 이공계 출신이라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1번으로 하겠습니다. 9번이요? 정답이십니다. 맞습니까? 찍었습니다. 자, 1등은 이재일 대표님이시고 2등은 김현수 대표님이세요. 두 분이 각자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한 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김현수는 못 고르는 거죠. 나를 골라줘. 그럼 1등만 의미가 있네. 그러면 제 법무관 동기인 배진성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딱 좋네요 지금. 자리를 안 바꿔도 되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현행제도 유지되어야 한다. 즉 비범죄화에는 반대한다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100% 현행이 온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찬성 쪽의 이야기도 좀 나중에 가미를 하기는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비범죄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형벌이 가지는 위화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그냥 크게 진지하지 않은 의도로 막 던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막아놔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어떤 영역이냐,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영역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 던질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기죄, 범죄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널리 퍼뜨릴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혼자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처음에 터뜨릴 때는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죠. 근데 나중에 주워 담으려고 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화효과로 눌러주고, 기본적으로는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내가 해당한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만 던지라는 거예요. 저는 비범죄화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1분 30초 깔끔하게. 잠깐만요. 시간을 막 늘리는데? 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된다, 현행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 돼버렸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전과자가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범위 안에 포섭이 되지 않고 비방 목적이다라고 인정이 돼버릴 때, 그런 경우에는 자칫 내가 원래 피해자인데 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저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욕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멀쩡하게 공직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밝혔다가 오히려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범죄화의 큰 문제인 거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모호하고 교묘한 선 때문에 걸리는 바람에 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저러한 가해자가 어떠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현재 왔는
조금 다르게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없는 이야기, 허위 사실 없이가 아니라면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과자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네, 저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결국 핵심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변호사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반대하는, 즉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왜 사실을 말했는데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게 가장 큰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가볍게 던진 돌로 그 상대방은 거의 뭐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그런 장난식으로 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해야만 그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해보면서 이게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좀 악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어떤 제도든 가질 수 있는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허점을 없애고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거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의견하고 같은 의견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우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실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이제 큰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적절한 수단의 제재는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에 최후의 수단이고 보충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끼리 이제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율들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모두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는 이 사안에서 형벌까지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형벌의 그 두 가지 큰 기능을 보자면은 이제 예방적인 효과와 응보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해서 응보적인 효과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응징하는 거고, 예방적인 것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실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벌금형과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의 그 불이익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그 벌금형을 놓고 봤을 때 응보적인 효과나 예방적인 효과가 물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다른 제재 수단이 있고, 제도가 이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충적으로 마지막으로 투입돼야 되는 형벌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리액션 이게네. 영혼이 없네, 영혼이. 시간 깔끔하잖아요. 이거 이제 반박하면 되는 거죠. 우리 박선아 대표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반박해주죠.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아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이 대체로 이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와 뭐 사실상 거의 유사한 위화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피해 감정에 비해서 이 내려지는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로, 민사소송은 이게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군지, 가해자가 주소가 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컨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가계정으로 이용해서 막 했어요. 그러면 IP 뭐 이런 거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IP의 조회 권한이 개인이 아니고 오직 수사기관에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민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요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먼저 이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민사소송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 때문에 형벌을 계속 가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기관에서만 강제적인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그런 댓글이나 뭐 게임 중 발생한 뭐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좀 보충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방금 이재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대표님의 질문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이게 가해자를 어떻게 특정하냐. 결국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겠냐 말씀하셨는데, 특정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 가해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라고 하는 거는 진실한 사실을 알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다. 내가 직장에서 미투,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아니면은 뭐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정말 나를 버리고 온갖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알린 피해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진실을 말한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때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어떻게 잡을까 말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그런 사람까지 붙잡아가지고 처벌을 하고 전과자 만드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스만. 네,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사실을 얘기한 사람을 어떻게 왜 처벌하냐?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말한 사람들만 처벌을 하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꼭 진실을 말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내가 그걸 진실로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김 대표님이 뭐 사기를 쳤다 누구를 그렇게 미진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진실로 생각을 한 사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정말 처벌을 받을 사람들을 처벌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이런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토론에 있어서는 결국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와 달리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런 SNS 시대가 되고 나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필수성 이런 게 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가볍게 던진 돌이 받는 그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동네에서 누가 뭐 저 아줌마는 뭐 했어요 뭐 이런 소문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 내에서만 퍼질 수 있는 소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제한이 없죠. 지역 제한, 시간 제한, 심지어 뭐 나라 제한도 없이 막 다른 나라까지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가해자들이 처벌이 되는 게 적절하냐, 이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도 저는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답변 하신 건가요? 네, 보충 답변. 자, 김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사 사건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은 자기가 방어를 해야 돼요. 내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고 난 이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거다. 자, 그 사람이 법정에서 그거를 입증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를 다 해주는 경찰 앞에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할까요? 즉, 이 지금 김 대표님의 질문의 전제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 경찰에서 입증하는 게 피해자 입장, 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거죠.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법정에 가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다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아까 그 이 대표님의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가해자 처벌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을 둬야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응보적인 기능이나 예방적인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특정해서 처벌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거냐 이런 문제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 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제 종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이뤄낸 결과는 손해배상을 받아낸 것과 같은 결과를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합의라는 결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실 처벌을 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결국은 수사기관의 그런 수사를 이용해서 합의를 조금 더 손쉽게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한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야 되는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고 결국에는 아무 결론이 없이 끝났지만 나는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니까 결국엔 저 사람에게 합의금을 주고 종결을 하게 되는 좀 이상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걸 형벌로 다스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본인 시간 시간이 많이 3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방금 박선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그 제도가 이런 식으로 좀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실제 사례를 맡았을 때 그러신 의도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아예 없애는 게 맞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악플 달렸을 때 뭐 선처 없이 무조건 처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도가 악용되는 합의금 장사로 악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누군가 가볍게 던진 그런 돌에 실제로 너무 큰 피해를 받고 예를 들면 뭐 음식점 사장님인데 뭐 벌레가 안 나왔는데 뭐 벌레가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벌레가 안 나왔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SNS를 통해서 이야기가 퍼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어떤 피해 규모가 훨씬 더 강해졌다, 커졌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받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행과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은 이로 인해서 억압받고 위축받는 사람들은 결국 뭐 미투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학폭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학폭 가해자가 지금 너무 잘 살아. 심지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나는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 제도에 의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어 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잘못 폭로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재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경찰을 통해서 입증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걸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그거 자체가 큰 압박인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한 위축 효과.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실 때 늘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런 글을 어디에 올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나요?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만큼 그게 이미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과연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거는 사람은 약자일까요? 강자일까요? 결국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리는 거는 그거 외에는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 고소, 때리고 이런 거는 역시 그런 충분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 강자인 경우가 많죠. 결국 이거는 약자를 억압하고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초 지나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위축 효과 항상 이제 비범죄와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헌법 21조 4항에 보면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로 인해서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비범죄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이 뭐죠? 결국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형사 고소는 직접 가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민사소송 전부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면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소송들이 들어왔다. 야, 원래 경찰에서 이거 조사받았으면 벌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되는 일인데 지금 민사소송이 5천만 원, 1억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진실한 사실을 폭로한 약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요?
말투가 말투가 이상해. 점점 그렇게 신뢰가 됩니다. 안 가 말투가. 왜?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다 끝났어. 남아있는 나 분이 좀 18초. 남아있는 분 18초 쓰세요. 혼자 쇼하세요 그럼. 제가 18초나 남겨놓은 것은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중요한 주장을 빨리빨리 전달하는 거에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물론 김 대표님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위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2초 안에 효과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유엔도 피지 공부했다. 안 되는데 효과적으로? 할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2초 쓰세요. 안 써도 돼. 아유, 남은 쓰세요. 전 없어요. 다 썼어요? 맞다. 2초 쓰세요 우리. 2초는 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음 코너. 그래. 저희 지금 마지막 변론을 해야 돼요. 최후 변론 해야 되니까 이거 순서를 뭐 그렇죠. 만국 공통이죠. 네, 가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 1등. 가위바위보, 4등. 네, 4등. 아니 우리 해야죠. 가위바위보. 4? 그러면은 저는 2 할게요. 그럼 제가 3 할게요 그럼. 제가 1이죠? 네네. 입니다. 자, 이제 3분 마무리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21년 2월 25일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307조 1항 헌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꼭 진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허위사실이더라도 뭐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밝히고 싶지 않으면 그냥 사실입니다. 그냥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307조 1항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 왜 날 처벌하냐? 아, 그러면 공익성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거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이 어필할 수 있는 절차니까. 그럼 제가 외국의 입법례도 좀 살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를 밝히는 것은 무조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요거 아주 선진국적인 문화라서 우리도 한번 판례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우리 이 현재 판례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307조 1항의 영역이 아니라 그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영역만은 남겨놓고 공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로지 완전한 비범죄화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제한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뭐 영국은 명예훼손 처벌이 없다, 뭐 미국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영국은 2010년에 없앤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본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 독일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처벌의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두고 있어서 이걸 이제 사후에 증명을 해야 되고, 어떤 내가 진실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실 증명하면, 이게 진실임을 입증하면 처벌 조건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 꼭 아니다.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적인 영역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사실은 맞는데, 진실한 사실인데 그 방법이 심대한 중상모략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특례가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예 완전한 비범죄화 논의는 일단 좀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일부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례로서 좀 이렇게 형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 기가 막히네. 자, 현행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사실상 2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오로지 비방 목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되게 합리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이게 오로지 비방 목적이냐, 그 선이 사실 지금 모호해요. 특히 모호하고, 이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판단할 때 이 사람을, 고소 당한 사람을 최대한 유리하게 도와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은 애매하면은 일단 기소, 일단 재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사실만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불려가고 검찰청 불려가고 심지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 이 피해자가 느낄 그런 심리적인 고통이 되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피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저 가해 학생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정말 조심조심하게 얘기하고 있다가 결국 고소를 했고, 그래서 수사 결과 일단 기소가 된 거예요. 일단 송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저 아이가 우리 아이를 때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고 지금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약간 오피셜하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래요.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송치했어요. 사실적시라고. 그러면은 이분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쌍욕을 쓴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해를 당한 거에 대해서 알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 맞아. 이거 봐라. 경찰서 나왔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거를 송치해버리는 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이게 과연 법의 목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부분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악용되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변호사를 사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도하기도 해요. 내가 빌런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욕하는 뭐 친구, 지인 외에 모르는 불정 다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그냥 대량 고소해서 전부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너는 모욕 이렇게 고소하게 되면은 나는 일종의 합의금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람들은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하기 힘들고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과연 법의 목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막 불필요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정말 그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아니 뭐 인격관,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너무 휘가범에 잘못하셨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사실은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세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찬성하는 쪽도 이해가 되고 반대하는 쪽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네. 그래서 사실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진실을 밝힌 피해자들의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공감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약간 제도의 단점이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되냐. 저는 요거는 조금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런 이제 잘못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를 폐지하는 순간 사실은 이러한 진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증 책임을 다 지는 이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특정도 못하고 뭐 나는 정말 피해를 봤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욕을 했는지 이러한 나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다수한테 그런 명예가 훼손된 그런 실제 피해자들의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제도 자체는 존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경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논의한 점이 사실은 뭐 수사기관이나 뭐 이제 법원이 됐든 아니면 뭐 입법부가 됐든 뭐 조금 이제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의 토론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후기나 이런 거를 그 이제 변호사 후기도 있고 뭐 서비스직 후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너무 사실을 되게 악의적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저도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잘해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후기를 남겼을까 이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음식점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 경우에 정말 제대로 서비스를 했는데 되게 악의적인 이런 후기를 남겨서 너무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이 제도가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멘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두 가지 보호법이 충돌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또 그 두 가지 보호법이 워낙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익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거에 찬성하는 입장이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제재 수단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만약에 처벌이 되게 됐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범죄자가 정말 많이 양산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가령 이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냥 말을 한 그 행위가 그 상대방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을 때 이제 공연성도 인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진실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뭐 가치 판단에 해당할 때 그게 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되면 이제 모욕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사람들이 일단은 고소를 해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고소가 너무 좀 쉽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인정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돼서 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상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피의자가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위해서 결국에는 합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고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제가 이제 사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사로서 이제 사건들을 처리할 때 보면은 고소사건, 이제 명예훼손 고소사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명예훼손 고소사건들이 정말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일단 하시게 되시다 보니까 사건도 많아지고, 일단은 그렇게 수사를 했을 때 그 만약에 명예훼손적 발언한 게 맞다고 하면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다 일단은 전과가 남게 되죠. 그 기소유예라는 뭐 선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합의에 이르러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은 범죄자로 일단은 범죄 전력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그거를 형벌로 처벌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이 형벌이 아니라 다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제 평소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변론 대결을 하면서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런 법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그 불합리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법이 왜 이러냐, 뭐 우리나라 개법이다 이러면서 막 분노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현행 제도다 보니까 물론 이런 논의 매우 생산적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이러한 고민들이 다 녹아 들어와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양식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좋게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 오늘 잘하셨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 보니까 이게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고 넓은 장소에서, 그래서 기분이 일단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당근 변호사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막 떠드는 연습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약간 혼자 말한 것 같아요. 독백을. 근데 뭐 다음번에 다시 불러주신다면 이제는 대화형으로 한번 진화를 해서 다시 한번 토론에 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봤나 봐요. 제가 그 연구해온 거에 한 10분의 1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10분의 9는 제 채널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광고로 끝내주세요. 네, 저도 상쾌한 배면. 저는 유튜브 채널, 이미 유튜브 채널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좀 악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있다.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폐지를 찬성하시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서 역시 진짜 문제가 있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아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뭐 입법부나 이런 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금 더 명료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대량 고소라든지 뭐 이제 진실을 얘기했는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많은 변호사님들과 그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 가져서 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너무 말씀들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영상 촬영하고 이런 것도 처음이고 이런 자리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렸는데 많이 버벅거렸겠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어쨌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뭐 처벌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한 사람의 인격권과 관련된 명예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서 형사 무분별한 이렇게 범죄자를 양상한다기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앞으로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저도 이제 곧 유튜브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단련된 모습으로 와서 네, 좋은 모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 김 대표님 채널이 또 흥하다 보니까